반갑습니다. 일단은 박성태 편집장님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저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조병수 선생님 지금 같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정갈한 손맛이 나는 조미료 절대 안 들어간 그런 밥상을 잘 받아 먹고 제가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인공감리로 들어가고 좀 이렇게 좀 부패 식당 같은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불 꺼주셔도 돼요. 네. 발견과 발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작업들을 좀 꿰보려고 그러거든요. 좀 설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저는 안 보셔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대칭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대비가 되는 이런 개념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인벤션이라고 하면은 발명이라고 그러면 뭐 만드는 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자연에서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 이제 어떤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 발명이라는 생각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도 돈다 하는 사람이며 발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발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무슨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현상에 관한 발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집단성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뭐 이런 식이 이제 북한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여의도 시민공원이 5.16 광장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없어서 좋았죠. 이제. 그랬고 80년대 이랬고 87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여기 이제 시청 앞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입니다. 6월이죠, 이때가. 그리고 제가 89년에 이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고 14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때가 이제 조금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굉장히 제가 제 경험으로 저는 뭐 이래저래 뭐 조병선도 그랬지만 좀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매시브하면서도 친밀한 이건 지금 촛불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폴리테이먼트 같은 거죠. 지금 FDA 저건데 거의 들고난마랑 이제 멀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찜질방 이런 얘기들은 외국 사람이 보면 제일 경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친밀한 이런 것들이고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이제 상해 엑스포 할 때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고 내 집 같은 거죠. 이 앞마당. 저는 어려서 초창기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빤스 바람으로 옆집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편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저희가 제가 한 12년 전에 1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불털한 이런 밑에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울긋불긋하게 내 집처럼 정말 있는 그런 도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이 사람 아시죠? 젊은 시절은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에디슨인데 추운기 옆에 있는 거죠. 뭐 많은 발견들이 발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발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발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자기 말로 평생 일한 적이 없었다. 자기한테 막 노는 거였다. 뭐 이런 잘난 척을 한 사람이고. 건축에서는 뭐 브루넬레스키의 도미라든지 르코르비지의 뭐 도미노라든지 에임스의 벤트플라이우드 체어라든지 풀러 도미라든지 호버만 도움 되게 도움이 많습니다. 건축가이름에 보는 인벤션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20세기 힐버사이머의 아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어딘가 위성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양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한민족이죠. fully 이어지는 건축은 그릇 같은 거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체가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저는 절대 않거든요. 대신에 깃드는 거죠. 그리고 건축가가 이렇게 걷다 붙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우리는 가졌네. 여기는 수령님의 리제너들을 때려잡고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일은 이데올로기라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겁니다. 저희가 집단 친밀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즉석 모뉴멘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분 라면 같은 그런 건데 링돔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없는 돈에 잠시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굳이 왜 돈을 쓸까 그래갖고
그리고 왜 그걸 낭비를 할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뉴욕에서 한번 하고 일본에서 하고 밀라노에서도 하고 뭐 다양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요코하마까지 갔었고요. 그건 무슨 트리에날레라고 막 무슨 뭐 티와니도 나오고 이런 데도 나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무슨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디자인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싸이 비디오가 전형성 바이럴 비디오라고 하죠. 건축도 그런 거 있는 거죠. 싸이 그 말춤 같은 거죠. 좀 싸 보이고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인 거죠. 저희 이제 참고로 지금 초록색으로 저희가 그 글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발견됐던 발견 사실이나 발명 사실 이런 걸 제가 초록색으로 컬러 코드를 해서 가고 있고요. 이건 전형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3분 짬뽕 같은 뭐 그런 인스턴트 모니먼트 집단 심리성을 위한 하이솔 페스티벌에서 이런 게 있었고 8일 동안 한 140만씩 왔다고 하는데 그랬고 덴버에서 이것도 이제 뭐 공기숲 에어포레스트라는 작업인데 잠시 5일 동안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올 때 벌써 2008년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한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안 아끼면서 굉장히 큼직한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어요. 로키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낮에는 그늘도 주고 그래서 이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3분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이제 집단 거실. 그러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해 엑스포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축적인 스케일의 어떤 한시적인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이렇게 아까 그 고가도로 밑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차피 30분 전시 위에서 보려고 밑에서 한 3시간 기다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했고요. 그런 축구장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7m 높이의 그런 건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 미술에서는 뭐 사이즈 스페시픽이나 타임 스페시픽한 일이 많이 하잖아요. 건축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간 스페시픽한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타임 스페시픽이라는 거는 건물도 어떤 한시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양심껏 재료를 낭비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쓰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링동은 어쨌든 훌라후프가 1000개로 다시 분해가 돼서 기념품으로 나눠줬고 에어포레스트는 접혀있고 엑스포는 뭐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90%는 리사이클이 됐고 아까 그 울긋불긋한 게 이제 강희준 선생님 작업인데 그건 이제 사인을 몇 천 점에 하셔가지고 체리티 도네이션을 하셨고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그런 생각에 관여해서 디자인을 하자는 거고 이거는 뭐 계속 저희가 둥그런 형태들은 계속 일종의 어떤 테마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작은 애들이고 이건 뭐 안양에 했던 저희가 오픈 파빌리언이라고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잠깐만요.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그 광주의 사직공원이라는 데다가 또 조그만 그 그늘을 이렇게 해주는 포골라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는 그냥 예술, 뭐 공공예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쓸데없이 예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차라리 그냥 그걸 다 허물어지니까 이거를 좀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빈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불리언 서브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옥하고도 좀 이렇게 중정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 또 경치를 이렇게 내다보고 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빈집이라는 게 이제 누구의 집도 아니니까 뭐 모두의 집도 될 수 있고 가족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우연히 부딪히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엑시던트하게 만나는 가족이다 뭐 이런 거였고 동그란 거 최근에 하나 더 한 번 하면은 저랑은 아주 절친인 부부가 있는데 한 25년 프렌십이 있는데 지금 포카라 네팔에서 그냥 그 쓰레기도 주우시고 거기서 환경 아주 훌륭한 NGO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놀러 갔었는데 낙하산터로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가 갑자기 할 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뭐 바네큘라라는 얘기가 풍토 건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일종의 이제 너무 그런 일들을 잘 하시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뭐 공원에다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유형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니버설해요.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가보니까 이렇게 지붕마다 막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솔라 판넬들이 있습니다. 거긴 하루에 반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무슨
친환경 무슨 인증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필요에 의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폼이 안 나길래 이거를 reciprocal structure, 소용돌이치게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솔라 파넬 놓고 바람도 이렇게 통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저희가 구상을 했었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발명에 대해서 이제 그 진도구란 말 아시잖아요. 뭐 진기한 도구다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옆에 모르는 거 책 보기 좋은 사람을 위한 안경 뭐 디자인, 등글기 좋게 이렇게 행렬 만들어가지고 뭐 GS6 그렇게 좋고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렇게 생활에 유용할 것 같지는 않은 뭐 이런 굉장히 뭐 뜻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한데 뭐 연인을 위한 이런 스웨터 이런 건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진도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저희가 건축적으로 꼭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젝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전시하면서 하는 게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내가 진도구 어떤 캐테고리 그런 설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년 전에 그 구겐하임 50주년일 때 뭐 작가들을 뭐 예술가 디자인 한 200명 불러다가 당신의 드림 인스탈레이션이 뭐냐 50주년을 맞아서 그래가지고 전 문제점이 뭐냐면 프랭크 로자이시 처음에 굉장히 그 어떤 굉장히 물도 있고 이렇게 쉬는 도시 안에 오아시스 같은 공간인데 지금은 뭐 많은 요즘 아이코닉한 건물들, 특히 요즘 짓는 스타 건축가들이 짓는 건물들이 그렇지만은 시장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면은 벅작거리는 건 좋은데 쇼핑몰도 아니고 미술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그 대부분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가는 그런 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분리해 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 관광객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구겐하임이 이제 램프밖에 안 돼 있으니까 쉴 데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자에 이렇게 내놔가지고 앉아서 떨어지지 않게 이제 안전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약간의 무슨 기저귀 같이 이렇게 구멍이 5개 뚫려가지고 있고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몸체만 있는 거죠. 팔다리 목 잘려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같이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사람들 그림을 좀 진지하게 조용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아트가 스펙타클화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참여형인 거죠. 그리고는 물론 근데 진도구에서 넘버 6 주제가 유머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진도구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거고 방법적으로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유머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웃을 일 없었어요. 굉장히 진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포토샵을 막 밤새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진도구에서 조금 큰 스케일에 관련된 건데 서울 공연 2026년 그래가지고 2006년에 열 전시인데 저희가 2004년부터 작업을 했었는데 유형이라는 얘기는 유형에 관한 얘기 뒤에서 나올 텐데 공원 속에 이제 타워들이라는 이 꼴부지가 만든 원형입니다. 근데 이게 공원이 거의 없어지고 타워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고 그게 이제 공과 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뭐 이론적인 상황을 좀 다르게 바꿔가면서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도 이런 게이티드 커뮤니티처럼 역할하는 그런 그 타워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노령화 되니까 다들 뭐 혼자나 둘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120살까지 살 거고요.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은 최소한으로 갖는 거는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방 안에 집안에 유닛 안에 방세개 있고 응접실 있고 뭐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블록블록한 게 소셜한 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네이버가 생기고 이제 브릿지가 중요합니다. 연결이 되면서 이게 수직으로만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수직 수평으로 연결이 되자는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여기서 거의 호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실버타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발명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낙하산을 먼저 발명해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저희는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소셜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로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일주일 됐지만 근데 가진 건 최소화돼 나누는 걸 최대하면서 타워 팔레스보다 더 화려한 걸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요. 여기 나오죠. 진도구는 또 판매용이 아닙니다. 장난으로도 판매하는 진도구의 순수한 의도를 해치는 거고요. 그냥 판매하시는 가면 됩니다. 이거가 하고 나서 막 두바이 이런 데서 연락 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20년을 앞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하지만 이제까지
콘크리트가 지금 800psi 정도 되는데 이건 한 1000 정도 되거든요. 20년 안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소셜한 상황들을 생각한 건데 뭐 이런 것들 또 재미있는 게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무슨 벨기에 건축가가 이런 걸 해갖고 내 친구들이 막 외국에서 이거 좀 봐라 그러고 들여다봤어요. 좀 잘하는 친구예요. 주로 렌더링만 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뭐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형태만 만든 거예요. 도자기처럼. 그리고 브릿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막 좀 저희도 어쩌다 보면 뭐 따라하게도 되고 그러는데 전혀 의도랑 상관없이 뭐 이래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들을 가끔씩 하고 합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발명을 하는 데는 어쩔 때는 전혀 부딪힐 수 없는 그런 어떤 두 가지를 같이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디스플린이 만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개발의 어떤 상징적이었던 50년대, 60년대 미국의 로버트 모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고가도로 만들어서 막 다운타운 맨하탄까지 막 다 쓸고 가자 막 이런 막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를 이제 막 무시무시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제인 제이콥스 하면은 아시겠죠? 제인 제이콥스는 동네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적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세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콤비네이션인데 둘이서 결혼해서 낳은 애다 뭐 이런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즘, 인벤셔니즘 이런 얘기인데 발견하고 발견주의하고 발명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과학 지식이라는 게 생겨나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지식으로서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잘 아실 겁니다. 이 전까지 뭐 실증주의 해가지고 뭐 계속 그 어떤 인덕티브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거죠. 테스트를 열심히 해서 자연 안에는 어떤 로직이 불변하는 로직이 있고 그걸 발견해서 과학자는 발견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였고 그랬는데 20세기에 20세기도 아니죠. 그 조금 전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베이컨 이런 얘기 뭐 하다가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선형적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면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절대적인 시공간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무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뭐 칼 포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만도 아니고 경험으로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경험 한 가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귀납법 자체는 신화고 관찰할 땐 이미 왜냐하면 어떤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선택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서브젝티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은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검증이 되는 거고 어떤 과학적인 이론 자체가 일단은 인벤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신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어쨌든 출발된 얘기고 뭐 그런 저런 얘기 뭐 앙리 포인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세기 후반 80년대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공하고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우장춘 박사 적붙이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자 시퀀싱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분야 거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는 object oriente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잘은 모르고요. 근데 이 발견하고 발명하고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컴패티블 할지 계속 저기 하면서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상품화되고 그래서 특허에서는 그 전까지는 발견에는 특허를 안 주죠. 발명만 줬어요. 그랬는데 농식물,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특허를 주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80년대부터입니다. 뭐 그런 그 얘기들이고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찾아낸다는 얘기하고 만드는 얘기하고 이제 구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술에서는 벌써 옛날에 했습니다. 벌써 100년 됐죠. 듀샹이죠. 안 만들었죠. 찾아냈죠. 그냥 변기 갖다가 이런 셈이라 그랬고요. 음악에서는 거기서부터 한 25년 지나간 35년 지나서 존 케이지가 33분 44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적하면서 이렇게 딱 브레이크 한 거죠. 포테이션하고 이게 음악이다 그런 거죠. 만든 거죠.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마이클 우프라는 작가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 하이라이즈 많이 찍는데 이거는 그냥 웹서핑을 막 몇 주 동안 하면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이런 그 재난의 모습들만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영만 선생님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들 이런 사람의 공통점, 듀샹 그림 잘 그렸고요. 존 케이지 제대로 음악했고요. 마이클 골프도 저 이거 해서 깜짝 놀랐네. 토마스 루킹이라나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그러면서 그 발견하고 발명에 관한 어떤 관계에서 제 개인적인 재미있는 체험이에요. 94년에 샴 쌍둥이 사우스타워라는 제가 그걸 뭐 신문축에 제가 냈었어요. 그래 어쩌다가 민스크주가 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마키 후미코 선생님 주제가 어번 드웰링을 해가지고 그때 막 인터넷 나올 때 점점 리빙과 워킹이 점점 블러리해지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공간을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미스 봐라 시그램 타워하고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시카고에 있는 거 똑같이 생기지 않았네. 이미 답 나왔다. 우리나라식으로 했으면 오피스텔 있잖아요. 리워크 이미 그렇게 해서 답이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렉쇼 하나를 샘플링해가지고 방이 뚝 잘라서 나름대로는 공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좀 인벤티브한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분양을 따로따로 이렇게 막 만들어 땅 사듯이 들어가가지고 다양하게 리브 앤 워크 커뮤니티가 이 중간 공간에서 다리하고 계단들을 연결해서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들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여기 보면은 뭐 정원도 좀 있고요. 뭐 파서 이렇게 땅으로 쓰기도 하고 뭐 계단식으로 테라스 하우스도 만들고 어떤 커뮤니티는 어떤 데는 중정형 수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상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부디모나코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 자체는 다르고 그 포스트 버블 터지기 가장 이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 정말로 뭐 가장 비싼 땅에다 저희가 한 거였는데 공간적으로는 많은 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100% 디자인이 된 일종의 애닭이고요. 어떤 자연스럽게 생겨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전 지금도 제가 디벨로퍼 클라이언트 만나면 이런 거 좀 해보자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낭비가 심하거든요. 인테리어 다 마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리고 옛날에 70년도에 제가 엊그제도 부산에서 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갔다 왔는데 당시에는 그 러 스트럭처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윈도우까지도 이렇게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놀랐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트위스트가 뭐냐면요. 이거는 타워 오브 데이비드라고, 토레스 데이비드라고,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에 있는 건데요. 45층짜리 타워인데, 뱅크 헤드쿼터를 만들었다가, 금융위기가 90년대 중간에 빵 터지면서 지금은 짓다 말았어요. 커튼홀이 반쯤 올라가 있는데, 지금 700세대가 여기서 세계 최대 버티컬 슬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골든 라이언 제일 큰 상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들 어반 띵탱크하고 저스틴 마크라는 친구하고 이 사진을 찍은 이완만하고는 아주 잘하는 친구들인데 참고로 제가 자랑을 하자면은 작년에 제가 큐레이트했던 광주 비엔날레 얘기 저희가 먼저 보여줬었어요. 이완만 사진만 가지고 저희가 베니스보다 1년 앞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굉장히 이 현상으로서 어떤 발견이 된 현상인데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멀티플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뉴턴이 사각 만유력 발견했으면 동시에 꼭 이렇게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따로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이머전스 티오리 같은 것도 하긴 한데 그런 뭐 현상들이 지금 발견과 발명과 상관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중간에 막 이런 농구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니스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닭고기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찐닭집 같은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식의 어떤 음식을 해놓고 사진 전시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히트였죠. 그게 뭐 한 20년 가까이 한 18년 상관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발견과 발명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건축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컨텍스트하고 컨셉에 관한 관계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컨텍스트라고 그러면은 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컨셉이라고 그러면은 유레카 이런 말 아세요? 아르키메데스가 넘칠 때 나온 그 표현인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번쩍 번뜩하는 이런 거잖아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네이처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를 하자면 컨텍스트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마지막 남들이 다 끼워 맞춘 퍼즐에 거의 모양도 다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뭐 이런 걸 수가 있고요. 만약 컨셉으로는 그냥 퍼즐 세트 하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놀이기구를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다른 세상을, 다른 빅뱅을 하나 창조하는 뭐 이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저는 뭐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에서는 이게 근데 상당히 이게 상당히 양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에서 말이 좀 험하게 오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컨셉 쪽에서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컨텍스트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건 굉장히 오도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레미 빅네스가 주제였고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이제 거기 조금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컨텍스트가 너무너무 이렇게 주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산로코라는 책에 보니까 한 20년 지났는데 fuck concept 그러고서 또 이제 컨텍스트 이러면서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뭐라 그래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좀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일단 주제가 그런 거고 그러면서 컨셉 건축에 대해서 이제 머니샷 아키텍처 머니샷이라는 말 아시죠? 모르세요? 영화에서 돈 제일 많이 들어간 장면을 머니샷 타이타닉 하면은 타이타닉 침몰하는 장면. 그런데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포르노 영화에서 사장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장 장면 건축이라고 뭐 하니까 좀 순화해서 절정 건축이라고 저희 붙였고요. 요건 이제 아시겠지만 한강이 한 마리 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리랑이 가야금으로 나옵니다. 아까 그 저고리도 안 입은 그 젊은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절정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건축의 기승전결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이 절정 장면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 막 도시 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거 안 돌아가네. 다음 장.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강을 이렇게 굽이쳐서 오다가 용산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신라의 금관을 이렇게 잡는 거죠. 누구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컨셉 건축이라면 거의 이제 건축의 존재론이 어쩌다가 굉장히 바보, 아둔한 사람을 위한 그런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 절정 건축은 박수치고 웃기고 박수치고 혼자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지재기 와가지고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멘붕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웃어주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미리 앞서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는 뭐 이런 건데 다른 그런데 이 공무원들한테 팔아먹긴 좋은 거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버리고 이거는 왕관이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전에 얘기했었죠. 내가 미국 가가지고 9/11에다가 타워 짓는데 무슨 미국 카우보이 부츠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고서 막 이런 honky-ton크를 막 깔고서 막 이렇게 가고 그랬으면 저 아마 돌 맞아서 아마 저 미국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 기자분들이 좀 잘 들으시죠. 욕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는 이게 에스트레인인데 뭐 나름대로의 절정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더 큰 IFC가 들어가가지고 여의도에 이거는 좀 가면서 이렇게 한강이 굽이치면서 이게 보는 장소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일자로 손가락 하나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하나 그러다가 이렇게 V자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이거는 우리 다른 신경석 작가가 이렇게 유레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은 장면이에요. 어떤 토끼 모양 같기도 하고 주변 건물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발견한 유레카 모멘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컨텍스트하고 컨셉이 과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분화되는 게 얼마나 생산적인가 이걸 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컨셉션 컨셉, 컨셉션 컨텍스트, 문맥적 개념적 문맥 계속 무슨 개념 유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해 엑스포로 가는데요. 상해 엑스포에서는 이게 컨셉이 있습니다. 근데 200개 나라가 어쨌든 일제히 자기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과시하기 위해서 컨셉을 이제 들이미는 거죠. 노만 포스터가 EOA 이게 듀운이었는지 뭐였는지 그런 거고 좀 더 단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문보트입니다. 달보트 좀 더 직설적인 것도 있고 독일이 있고요. 아예 그냥 독이다 마카오 그런 게 있고요. 단연 거기에서 이제 컨셉 건축으로 취했던 거는 영국관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퍼레이드를 전 생쇼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알고 저희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할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도 못지 않아요. 요게 머니샷입니다. 저희 그때는. 그런데 저희는 좀 이상한 짓을 한 거는 남들은 이제 어떤 아이콘을 가지고 어떤
있는 물체를 가지고 뭐 자연 뭐 이런 걸 했는데 저희는 이게 그냥 직선 그 수직 수평 사선 동그라미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지오메트리가 저희 한글을 이제 알리바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밖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추상을 가지고 또 추상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이 6개월 동안 신기루처럼 만들었다 없어지는 곳이긴 하지만은 좀 더 그 진지하게 여기 컨텍스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때 한참 막 국회에서 이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막 역차기하고 막 싸우고 이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예산 집행이 돼가지고 이미 주변 건물들이 어떤 디자인인가를 인터넷으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도시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는 좀 더 지리적인 어떤 의미도 따지자. 그래서 한국 아시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침입도 많이 당했고 굉장히 열려있는 반도적인 그런 조건이고 일본이 이렇게 섬으로 있는데 여기가 일본입니다. 사이트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1층에서 논리프네로 끄는 건데 이런 것만 얘기하면 베트남 가는데 여기에는 뭐 화장실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이렇게 너저러 뭐 인포부스도 있고 사실은 많아요. 여기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그래서 거기랑 뭔가 스케일을 같이 맞춰주면서 사실은 그래서 밖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 둥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콜라빅하게 있고 주변에서도 이런 무슨 기계실 뭐 이런 것들하고 제법 스케일상으로 잘 어울리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좀 스케일상으로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에그머니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뭐 일종의 비움의 어떤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떤 개념적인 문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도스를 100명 그 아이오이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때 2008년에 갔는데 정말 여기 떼부자 된 데잖아요. 근데 500명 여기가 100명 건축가가 여기다 이제 각자 300평짜리 집을 설계를 하는데 정말 컨텍스트라고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놀리듯이 여기가 너 땅이다.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뉴욕타임즈에 우리 박 소장님하고 우리 그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멘붕 상태에서 약간 너무 희화적으로 들찐 것 같아요. 까마우디는 건축가들이 이렇게 왕품 잡으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웨이 선생이 이렇게 모래무지에서 짠 나타나면서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도사처럼 정말아. 너가 하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냥 릴렉스하고 해. 괜찮아. 뭐 그런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 개념적인 문맥을 얘기하자면 일단 저희가 57번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데는 뭐 큰 길도 있고 뭐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막 이런데 저희는 7명의 작품들에 둘러싸여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네모난 것들이 마스터 플랜에서 서제스트가 된 여기에 건물을 졌으면 좋지만은 의무는 아닌 그게 딱 이제 검표를 맞춰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서 다 지으면 이렇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니 또 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움의 어떤 중정형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땅 크기에 따라 다르면 다 300평이었기 때문에 어떤 작은 땅은 3층이 올라가야 되고 큰 땅은 2층만 올라가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3층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갈까 뭐 이러다가 3층짜리 중정을 여러 개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3층이 높으니까 그럼 단층 중정을 3개를 한번 쌓아볼까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중정인데 이게 막 꼬이고 어쩌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이상한 거, 야 이런 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모님한테 야 인터넷 좀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있냐? 그랬더니 금방 이걸 찾아오더라고요. 트레보일 나시라고 그 수학 모델이 기하학 모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말 100% 저는 진짜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서 이거 하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개념이에요. 뭐 일종의 좀 메타스러운 개념, 뭐 이런 것이 나왔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나트하우스가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안 지어지게 됐죠, 결국은. 또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지금 뭐 건축주가 감옥에 가 있는지 뭐 한 1년 남아있고. 그런데 거의 동시에 항주에서 또 다른 건축가들이 모인 또 비슷한 그런 일을 저희가 관여하게 됐어요. 이거는 100명이 아니고 한 8명입니다.
저 지금 이렇게 번쩍이 이런 중국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입었는데 저만 이렇게 깜빡 입고 이렇게 끝까지 입고 있었던 거 같은데 다 이렇게 점잖은 건축가 선생님들이 아시안 듀오 라이프라는 주제로 항주에 이제 빌라를 하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건축가 8명이 가장자리로 이제 좀 높은 데인데 여기 물이 흐르고 여기가 계곡인데 제일 안에다 또 좋은 자리에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기는 전혀 이렇게 막 너무 산도 이쁘고 좀 미안할 정도의 좋은 데인데 이게 개념적인 거죠. 빌라 사보아 같으면은 판판한데 이렇게 띄워가지고 필로티를 만들어서 그런 건데 이 개념적인 거를 어떤 문맥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아까는 개념적인 문맥이었다면은 이건 문맥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든 것처럼 그래가지고 중정도 좀 만들고 그러고는 대나무 숲으로 다 숨겨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면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와 개념에 관한 어떤 작업을 저희가 하나의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하고 컨셉하고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타이포로지하고 프로토타입의 문제인 것 같죠. 그러니까 타이포로지라는 건 유형이라는 거죠. 이미 기존 하는 것들입니다. 한옥 그러면 뭐 중정 유형 이런 것들이고 아파트 그러면 타이포로지가 되겠고요. 프로토 그러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퍼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원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셉에서 어떤 원형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컨텍스트에서 어떤 타이포로지가 발견될 수 있고 발명과 또 발견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또 항저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먼저 이제 8명이 하고 나서 집들이 한 30개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터 플랜. 근데 건축주가 여기다가 건축가를 더 모아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말렸어요. 제가 오도스 가봤는데 100명 넘어. 아비 규환이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좀 해보고 하자고. 그거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무슨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닌데 8명 중에서 3명만 골라가지고 말 잘 듣는 그래서 각자 10개씩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를 때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놓은 컨셉이 같지만 다른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다 같잖아요. 근데 긴 놈, 뭐 짧은 놈, 뭐 다양하잖아요. 부위마다 또 다르고 막 이런 건데 디테일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킵된 집인데 이게 땅 모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아나토미컬한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껍데기에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 콩크리트를 이렇게 했더니 건축주가 10개 설계하라고 집을 줬는데 좀 너무 우리가 싸게 먹은 건 줄 알고 좀 3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달라 최소한 너무 쉽게 살려는 거 아니냐. 다른 건축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잘 죽이 맞았죠. 그래요. 저희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유형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는 물가에는 물타입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속과 돌과 이런 거고 산 쪽에는 나무 타입 그런데 결국은 다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칼라 콘크리트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디벨롭이 되면서 백색 콘크리트로 가면서 좀 알루미늄 뭐 이런 쉐이딩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안쪽에 좀 스페셜한 그 검은 돌 타입 그래가지고 약간 스컵처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집이라서 좀 스페셜한 스컵처럼 느낌의 이런 것들이 있고 산으로 올라가면서는 콘크리트 색깔에다가 이제 또 거기는 그 창문 디테일이라는 것들이 나무들이 붙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게 그렇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same but different로 했는데 건축주한테 이 바꿔서 그냥 different but same 뭐 이렇게 찍고 뭐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제 좀 그 9년이 첫 해부터 이제 올해가 10회째인데 보통 원형 프로토타입 하면은 문맥에서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원형을 만든다 그러면 아이폰 원형을 만든다 그러면 뭐 어디 상관없죠.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과학 어떤 이런 그 사이언티픽 모델 같은 걸 만들 때는 그런데 건축에서는 저희는 물론 아까 그 호리병 마을이라고 부르는 서울 커뮤니티 같은 거는 저기 하지만 대부분은 컨텍슈얼한 데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푸는 그런 개념으로 매트릭스가 이제 전개가 되어 왔고 그게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어떤 꼴도지의 도미노를 뭐 이렇게 좀 변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체계적으로 뭐 이쪽 다르게 만든다 뭐 이런 그 말을 또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굉장히 컨셉츄얼하게 또 이렇게 돈 안 받고 하는 전시용 이런 것들에서 좀 이상한 또 것들을 해보고 하긴 하는데 호리병이고 이게. 근데 스킨 매트릭스만 해도 제일 처음에 이제 2003년 첫 해 우리가 사무실 열고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생겨가지고 살아난 건데 스킵 프로를 한 게 된 것도 뭐 여기
그 높이 제한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니까 뭐 이렇게 뭐 각설하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버전 2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는 이게 강가인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홍콩처럼 굉장히 이렇게 바닥 물가에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판판하게 가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한 층에 이제 집이 한 층씩 들어가는데 꼭 리빙하고 키친하고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다 4m 충고고 이게 알터네이시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뒤쪽에는 다 4m 충고로 가고 키친 다이닝 쪽은 3m 아늑하고 이쪽은 아예 커지고 그게 이렇게 엇갈리면서 쌓여가지고 이렇게 평면이 계속 딱 소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타입이 계속 진화할 수가 있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맞아가지고 절대 우리 매트릭스까지 지어진 것들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이거 어떨까 유레카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발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어떤 원형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컨셉션 퓨리티를 이제 결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작업 중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테매틱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그게 지루하게 공간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헤테로지네이티를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는. 그래서 부팅모라고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도 뭐 부식된 거 이것도 이제 그 버블 터지기 전에 금융위기 나기 전에 부팅모라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지민 시티에 갔던 건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컨셉 모형까지 만들어 갔었어요. 근데 이거 샵하우스 딱 보고 넘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4m 폭의 샵하우스를 뭐 수직적으로 한번 디벨롭을 해보자. 이게 날씨 좋으니까 고층이라도 안전 문제만 잘 해결해주는 한 테라스가 한 300개 되는 그런 어떤 그 베트남형 하이라이즈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들이었고 에스트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정한 그 대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에스트렌의 뭐 동생쯤 되는 좀 도시형 새마을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99세대입니다. 10층인데 역삼역 있는 데 있는 건데 우리 박 단장, 우리 감리 단장님 도움 오셨어요.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또 파생된 얘기가 도보 이동성이라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꼼빼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업 꼼빼를 하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의 개발이 아니고 같은 타워를 하더라도 뭔가 이 다시 도시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인 도시를 뭔가 다르게 상상을 하면서 뭔가 연속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나의 환경으로서 그러면서 제가 하이퍼빌리티라는 말은 워커빌리티가 이제 도시의 어떤 얼마나 친환경이냐 이거를 내정하기 위한 어떤 단어잖아요.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뭐 페데스트리언 프렌드리 만들고 자전거 레인 만들고 서울도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워커블 하냐 그런 건데 앞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타워를 만들 때는 얼마나 하이커블 하냐 얼마나 타워를 걸어내기 편하냐 그래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남산 높이하고 육산빌딩 높이하고 같은데 얼마나 남산 걸어 올라가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마침 이 타워 높이가 퀼른 대성당하고 라사그라다 파밀리아하고 같거든요. 높이가 둘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그거는 뭐 뺑뺑이 계단이긴 하지만 아이코닉한 건물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코시스템이 펼쳐지고 뭐 단순히 부티모라크처럼 판 게 다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주거 개념처럼 해가지고 뭐 한 층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공원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한 층 안에서 가능하고 뭐 그런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건 책이 나올 겁니다. 꽃배는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별똥별 거의 이제 끝에 2개 프로젝트가 남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갈 거긴 한데 별똥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별자리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빅뱅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 저 맨스터디스 플래닛 안에는 이렇게 지 혼자 부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속하지 않고 그게 이제 집 같은 게 주로 그렇고 굉장히 특정한 플래닛 사이에서 이건 크랙타우스라고 있는 건데 헤일리에 있는 건데 이게 근데 가끔 뭐 크랙타워로 바뀌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픽셀하우스가 뭐 그냥 서피스에 관한 거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랙탈스러운 방식으로도 이렇게 좀 진전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꼬리 튀기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프로젝트 2개는 아까 보여드렸던 2개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 정말로 퍼즐이 마지막으로 꽂아져가지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그냥 세트 하나를 다 만든 그런 얘기거든요. 한 가지는 북촌입니다. 조병 선생님이 잘 봐주셔야 될 텐데요.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북촌에 어떤 땅이냐면 100평이 채 안 되는 땅이고요. 이건 저희가 한 프로젝트 중에서 6년이 걸려서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딩워너커가 5년 걸렸거든요. 제일 오래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60평 땅인데 땅 모양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코너에
뭐 이런 거 아시죠? 컨텍슈얼한 건물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건 뉴욕의 플랫 아이언 빌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였나요? 그런데 이 삼각형 땅을 그냥 그대로 쭉 올린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 땅에서는 윤보성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안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모양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거의 이제 단면까지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맥에서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형태예요. 근데 저희가 형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숨겨서 이렇게 그리게 하는데 그러면서 별로 손을 댈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지 이제 지상이 60%니까 컴퓨터 때문에 지하로 갤러리는 좀 들어가자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대신에 위에는 뭐 한 80평 남짓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50%가 이제 저건데 용적률의 반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선 그 안각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모습이고 잠깐만요. 최근에 지어진 모습이거든요. 이 골목에서 보면은 그냥 나름대로 여기 그 안각 때문에 생긴 선하고 쉐입하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이제 플랫 아이언 뷰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 건물이 특이한 게 이 코너에 가면 약간의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8m의 뷰가 이렇게 삼각형 창으로 내려다 보이고요. 이 위로는 12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9m의 어떤 버티고 모멘트라고 저희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크릴로 돼 있어요. 3cm 두께의 그 수족관 만드는 그런 재료로 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철강 재료를 좀 그 제품을 좀 써달라 그랬는데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제 그럼 뭐 단열을 바깥으로 하고 싸게 쓰겠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그 유니언 스틸이라는 데서 나오는 0.5mm짜리 갈반데 롤로 이렇게 휴지 두루마리처럼 나와가지고 거기에 벽돌 무늬 패턴도 만들고 뭐 이렇게 나무 무늬도 만들고 이런 게 제일 잘 팔리는 걸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해서 저희가 이 재료는 이렇게 약간 웨더된 징크 같기도 하고 콘크리트 같기도 이상한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채널을 적어가지고 5개 폭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11m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로에 쪼개지는 건 한 번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캐스트한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파밀리어 하면서도 약간 서버스티브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 건물을 사이렌트한 아크로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용한데 고개를 부리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건물 보면 반이 여기서 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다 봅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불안불안한데 이 틈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고, 앞에서 얘가 사실은 다 이걸 갖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또 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 안에 얼른 들어갈게요. 2층부터 보면 뭐 이렇게 해갖고 위에 천창인데 세 방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철제들이 이렇게 해서 뭐 빛을 필터해주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무슨 문화재단 사무실인 거고 밑에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다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바깥으로 이제 단열이 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밑에 식당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다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약간의 그 리베스킨트 영향이 보이는. 근데 이 삼각형 모양의 코너에서 이렇게 정말 리베스킨트가 와서 보고 흐뭇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틈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다녀주는. 그리고선 내려와가지고 갤러리는 뭐니 해도 유출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자연광이 조금 코너의 북쪽에 들어오고 여기는 네모나게 뚫려가지고 극장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넓은 공간이 있는 거고요. 비상계단 2개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굉장히 고개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위에 지금 불안한 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게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그냥 얼른 갈까요? 그냥 2분 안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인데요. 뭐 잘 들어보셨는데 인터넷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좀 특별한 회사이기도 한데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없죠. 75% 15% 뭐 그린 팩토리 해가지고 한류에다가 그냥 색깔 그린 맞죠? 근데 뭐 그런 거고 제주도에 이제 굉장히 제주도는 굉장히 화산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여기는 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지역이잖아요. 뭐 지역성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이 해발 350m 높이에 여기 이제 과학기술단지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런 조감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서호 벌판에 땅을 딱 남북 방향으로 해놓고 한라산이 보이고 그런 데인데 저희가 일단 오피스가 테크놀로지로서 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적 오피지가 오피스의 어떤 원형 같은 단어예요. 오피지가 이제 오피스가 된 거고, 존슨이 한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첫 헤드쿼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설리반이 한 게 이제 첫 번째 하이라이스 오피스고요. 그리고는 뭐 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레디컬한 이런 컨셉을 했지만은 이때는 못 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미국 가서 짓게 되는 거죠. 뭐 꼴부제도 있었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건 프랭크 로이드 라이시고 이제 미스 반데로이가 57년에 이제 시그램 빌딩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삼성타운까지 계속 이제 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70년대 헐스버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호리존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덜 상막하고 덜 테러리스트하고 그런 이제 마을 같은 그런 사무실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막 하이테크로 해가지고 무섭게 이제 100층을 돌파하는 게 2004년입니다. 오피스 건물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고. 프랭크 게리가 또 이제 이상한 그 광고 회사를 올덴버거랑 할 때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펀하면서 무게 잡지 않는 사무실에 대한 걸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구글 오피스. 점점 건축은 사라집니다. 인테리어 장난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리 선생님이 이제 마크 zuckerberg하고 내가 지금 애 데리고 뭐 하고 있나 구글 캠퍼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게 오피스 파크이고요. 전체적으로 섬 같은 거잖아요. 차에 바다에 떠 있는 CIA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피스 파크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넘어져서 했던 건데 저희가 이거 보니까 딱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한번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형으로 이거를 쭉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800m짜리 굉장히 덴스한 5층이 최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 한 75m 밴드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의 득을 보면서 굉장히 루럴하고 널널한 그런 공간에서 놀 수도 있고 거기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앤디벨로메스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혹성 그 별경동 같은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뭐 이 그림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지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일반적인 도미노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포멀 스트럭처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거는 사실은 이 호리병 마을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워가 이런 식으로 뭐 7개의 어떤 쉐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현대 같은 재벌 회사에서 조선소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조선소와 건설과 이렇게 컨버전스를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타워 유형으로 2026년을 생각했던 건데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도 버라이티를 준다는 걸 매트릭스에서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구조 형태로 저희가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쉐입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확장이 되고 수직으로 확장이 되면서 존슨 왁스처럼 이렇게 이제 수직 수평의 어떤 분명한 건 아니고요. 이때는 여자 공간 수평, 남자 사이언티스트 리서처들 수직 굉장히 근데 구별이 강했고요. 지금은 21세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완결된 건물을 줬다기보다는 일종의 퍼즐을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가보고요. 죄송해요. 그거는 공사 과정. 좀 이상한데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을 앞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은 결국 건축이 없는 그런 스페이스북의 지금 모습인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건축이 어디서 끝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키테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자유로움도 있고요. 여기 뭐 식당도 있고 바깥에는 텃밭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막 상추도 해서 먹고 그러면서 공간은 굉장히 다이버스하고요. 헐츠버거가 얘기했던 뭐 이런 그 마을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이렇게 퍼블릭한 굉장히 그랜드한 그런 공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지한 이런 공간들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가
마치 뭐 칸플랜 이렇게 서비스 같은데 실은 여기에 그런 건 서비스 다 들어있고 여기 미팅룸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계단 그 참에만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단이 단순히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스pontaneous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좀 너무 많이 늦었어요. 네. 네. 질문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두 분께 받겠습니다. 빨리 가고요. 아직도 가고 있나요? 좀 많아요. 네. 한참 남았네요. 제가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돌아와가지고 이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행적인 사고, 뭐 연결할 거리들이 많고, 뭐 이분법 좋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연결하면서 넘나들면서 좀 가졌으면. 그리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별자리가 이쁘게 있는데 보만이 아니고 이렇게 빅뱅도 일어나고 막 정신없는 세상이. 질문을 해주세요. 두 분께 받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손을 들고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네. 그 아까 보여주신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건물 JDC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 JDC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예, 정님 회사. 예, 정님의 그 지원센터. 아니? 아니요. 그러시구나. 그걸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어지는 모습과 지어진 후에 이제 다음 건축에 들어가서 이용도 좀 하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첨단과학이지에 지어진 다른 건축물들과 너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봤는 그 주위 다른 건물들과의 상관성,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신 건지 가보면 혼자 너무 튀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그 옆에 시작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지어지긴 제일 나중에 지어지고 다른 건물들은 뭐 한 1년 만에 뚝딱 지어지더라고요. 저희 건물은 다 해서 5년 걸렸어요. 설계도 다 다시 했고 뭐 중간에 뭐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냥 글쎄요. 밤하늘에 적은 별자리 말씀드렸지만 가끔 혼자서 좀 빛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하니까 하늘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저 어떨 때 배경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는 또 질러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 밑에 있는 땅 안에 2차가 이미 들어갔어요. 육아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2분 돼가지고 북쪽으로 거기에 이제 뭐 유아시설을 근데 저희 마스터플랜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그 우리 건물하고 인접해서 연결되는 거는 하나의 그 랭귀지로 한번 좀 가게 해달라고 막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거를 요즘 너무 이벤트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뭐 100명의 건축가가 사막에서 뭐 길을 잃으면서 뭔가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막 무슨 계속 그런 특히 미디어의 세상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건축이 굉장히 강한 강력한 매체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녀처럼 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건축할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더 오래가는 둔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이게 연관되면서 하나의 캠퍼스로 쭉 800m는 이제 안 되고 요것은 되고 위쪽으로 한 600m 정도 해서 좀 같은 어떤 얼개를 해가지고 진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껄떡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가주세요. 또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또 잘하시네요. 네임레스 훌륭합니다. 건축이 아까 이제 약간 처음에 비판적인 뭐 이제 견지에서 혹은 어떤 선생님의 작품에서 어떤 뭐 쇼라는 단어, 생쇼라는 단어 그런
예, 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건축과 쇼, 예. 생쇼 하는 거와의 예.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혹은 어떤 공통점이라고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라는 궁금점이 들고. 잠깐만요. 건축하고 생쇼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축을 가지고 생쇼를 한다고 저는 그런 거였는데. 예. 네.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 저 진짜 이해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얘기하실 때는 페트로토피아나 그다음에 뭐 어떤 매스 스터디즈라는 이름에서도 네. 이야기들이 네. 사실은 어떤 일종의 쇼를 그 의도하시는 방향 이런 것도 사실 조금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또 숨은 소리가 또 보인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건축이 계속 그런 그 매체 도구가 돼서 가는 거, 특히 상해 엑스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그런 극단적인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한번 겪어보고 거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뭐 나름대로는 어떤 비판적인 인게이지먼트 같은 그런 태도에서 저희가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좀 참담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좀 얼마 좀 힘을 얻어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쇼 저는 사실은 건축이 쇼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은 사실은 아까 조병 선생님의 그 좋은 답상을 받아보셨는데 저는 마음이 비슷해요. 조병 선생님. 그리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떠드는 건 우리가 이런 학생들하고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 건축이 절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말을 떠드는 그런 거 아닌 거고 정말 얼마 전에 읽은 대목에서 이렇게 알도로시가 이렇게 침묵이 벽에 그냥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노인 집에 가면 저 그런 거 정말 관심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작업이나 요즘 사실 갈수록 또 특히 이제 올해가 10년째 됐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이런 한시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그 경계 지역에서 저희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긴 하는데 좀 남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폐허로 남아도 그럴 이유가 있는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갈수록 관심 가요. 사실 오늘 안 보여드린 요즘 하는 작업들은 그런 쪽에 오히려 또 있거든요. 다음에 보면 또 배그만이 할 수 있어요.